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건 딱 한동훈인 이슈에 국한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리고 네. 네, 이제는 뭐 사실 우리 당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공천 그래서- 마무리되면 대우투쟁해야죠.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다 모두가 이제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로 나아가자. 네. 함께 그것만 생각하자라고 해서 사실 한동훈 씨에 대한 얘기 우리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잊혀진 지도 네. 오래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스물스물 이 이제 연대설이 나오면서 또 이 한동훈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른바 주한연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이 주한연대라는 것이 떴는데 오늘 이 주한연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호영 의원께서 네. 한동훈 안 묻히고 싶다. 이 연대설에 대해서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주호영 의원 측에서는 계속 불편한 기류였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씨가 이제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달성 지역이잖아요. 달성 같은 경우에는 아유, 잘 아시죠? 어림없죠. 배신자가 발들일 수 없는 예. 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레거시가 그렇죠. 충분히 스며들어 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발을 들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가 조금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뭐 이렇게 좀 침바르듯이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재보궐이 어디 날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일단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도 컷오프가 됐잖아요. 출마가 막혔기 때문에 재보궐이 날 확률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제외하면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한동훈 씨가 대구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신지호 의원의 이 전 전략부총장의 얘기가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면은 그 자리에 한동훈이 갈 수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의원 측에서는 한동훈 묻히면 큰일 난다. 화들짝 놀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네. 대구의 실질적인 민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면요. 이거는 바로 드러납니다. 네. 예. 대구에서 사실 이제 한동훈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이미지와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 사실 그닥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이제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조금 뭐 당원에 대해서 이제 뭐 한줌 뭐 이런 발언도 조금 그렇죠. 있었고 한줌 해서 당원들. 강성 지지층의 어떤 좀 비판을 받다 보니 한동훈 씨와의 어떤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 추측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이제 그냥 하나의 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이제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번에 서문시장에 갔다 오고 나서 한동훈 진영에서는 두 번 다시 대구는 얘기 안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현장에서 막 욕 막 귀에 막 다 듣고 영상도 이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이제 한동훈 팬클럽들이 이제 누가 봐도 외지인의 말투로 더 이상은 왜 욕을 하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대구는 이제 얼씬을 못한다 이런 이제 예.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마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버스 대절 해가지고 그게 무슨 지역 민심이 아니라 버스 민심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또 사람 모아가지고 갔더니 서문시장에서는 매출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반응들 보면서 대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부산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여지는 남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 나온 것도 주호영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한동훈 씨가 좀 질척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말했잖아. 헤어진 남자친구처럼 자니? 이런 것 같다고 나 자꾸 얘기한다고. 주호영과 이미 연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표현이 되게 묘해요. 뭐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연대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서 이런 거지. 그렇죠. 그 특유의 또 합법으로. 특유의 합법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석의 여지를 또 남기는. 근데 부산도 여러분, 부산도 주진우 의원님이 선 그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부산도 이제 뭔가 주진우 의원과 이 한동훈 씨와의 이 연대설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부산도 지금 한동훈 묻히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께서 바로 선 긋고 나섰습니다. 이런 네. 연대설은 아니다.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주진우 의원 측에 저도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은 뭐 확실한 입장을 못 밝히는 거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적어도 아유. 한동훈이랑 같이는 안 간다. 네. 이제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약간 우려하는 지점이 해운대가 혹시 자리가 비면 한동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이제 주진우 의원 측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부산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빈 지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부나 공관위 차원에서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공통된 부분들은 우리가 한동훈이랑 연결된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받고 있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거리두기하고 부정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네. 점, 이게 지금 한동훈 씨 입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이 얘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네. 대구 경선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됐잖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 이제 주호영 네네. 의원이 뭐 한동훈 씨와 전혀 별개의 이슈로 어쨌거나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컷오프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분위기인데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의 이 일을 가지고 쪼르르르 자꾸 사법부에 들고 가는 것 가족끼리 자체가 소송 거는 거랑 똑같죠. 예,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가처분 이제 소송에서 자꾸 인용이 되는 사례가 몇 번 나오다 보니 남부지법. 네, 남부지법. 가처분 맛집으로 네. 주호영 의원도 남부지법으로 남부지법으로. 가셨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정당의 일을 자꾸 이렇게 사법부로 가져가는데 일단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공천에 대한 것은 가처분이 인용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까지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략적인 당의 결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뭔가 이것을 가처분을 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걸 네. 가지고 인용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가처분의 결과를 보고 뭔가 이제 뭐 무소속에 대해서 네.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지금 주호영 부회장께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주호영 의원께서 이제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은 있어요. 네. 근데 그때의 장면과 지금의 장면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요. 예.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의 시장으로 지금 출마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다고 거의 임박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또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승리한 이제 주자가 국민의힘 주자로 나설 것이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네. 이게 이길 수 있는 무소속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 무소속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인가요? 어제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구 지역에서도 사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우리 후보들을 다 대더라도 이진숙 위원장만 아마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네. 했고 다른 후보들은 밀린다라고 하는 결과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표까지 갈라먹는 그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참 대구 경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자로 봤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35% 정도가 나오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합친 숫자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근데 후보가 그렇죠. 찢어져 있고 지금 이제 나눠져 있다 양자로 보니 가니까 네. 김부겸 쪽에서 과반 가까이를 먹고 우리 당 후보들은 오로지 흡수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의 좀 이런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저도 대구에 한번 이제 쭉 전화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진숙 위원장님 처음 컷오프 되시고 저도 너무 깜짝 이진숙 위원장 얘기를 놀래가지고 해야죠. 예.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캠프 쪽에도 연락해보고 또 이진숙 위원장님께도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많이 놀랐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놀랐고 이제 이준숙 위원장도 놀라셔가지고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초반에는 거의 단식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제 대구시장 이제 경선 이제 국면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1위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컷오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드시고 그래서 단식도 불사했다라고 하는데 캠프에서 많이 말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강한 의지가 이제 있으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정현 공간위원장과의 면담을 지금 요청을 요청했죠. 하셨습니다. 예.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이제 일인지 어떤 전략으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뭔가 뚜렷할 만한 기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전에 조율됐다거나 한 부분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친절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참 중요한 게 일단은 당대표께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까 방송 직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회신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정현 위원장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면담 신청하는 컷오프된 후보들 다 만나주기 시작하면 정말 업무 로드가 끝도 없이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경우에는 경선 1위를 달리던 후보를 컷오프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진숙 위원장 측에 지금 좀 기류를 보자면 면담 신청까지 했는데 혹시 답변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 같은 것도 어쨌거나 뭐 대략적인 가이드라도 있어야 뭐 믿고 기다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도 아니 뭐라도 나한테 들리는 게 있어야 내가 원내 진입을 목표로 방향을 틀든 무소속 출마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단일화 뭐 전철을 밟든 뭐 가처분을 걸든 할 텐데 지금 아는 게 없다. 이 답답함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 같은 동지들끼리 지금 조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박미연 대변인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이 있어서 네. 사실 지도부 측에도 얘기를 하고 공관위 측에도 조금 이제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조금 이제 이런 스킨십 이제 일은 벌어졌으니까 사후 마사지라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이제 얘기라도 해야 된다.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 공관위 쪽은 모르겠지만 지도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통화를 하신 걸로 좀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공관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컷오프를 하면서 하신 말씀으로는 더 큰 우리 당의 뭐 육선 주호영 부의장님도 그렇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큰 거물 인물이시기 때문에 더 큰 정치를 위해 우리 당을 위해서 뭔가 힘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컷오프의 그 변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님의 어떤 원내 진입 그다음에 재보궐 출마가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님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의 전투력 높은 전사 이진숙이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김민전 의원님께서도 직접 이진숙 위원장님이 좀 국회로 와서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최민희랑 최민희랑 한판 하셨으면 승부.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일리가 있고 이제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경기지사 얘기는 전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전혀 아닌 아니죠. 거고. 썰로서 이제 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경기도 도민분들한테도 아이고, 조금 그럼요. 말이 안 되고 이진숙 위원장님도 계속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소모시키는 그쵸.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게. 이거는 조금 네.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원내로 들어오시도록 좀 배려를 하는 것이 사실 배려도 아니죠. 이진숙 위원장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당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이제 힘든 길을 다시 돌아가셔야 그러니까요. 되는 게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당과 공관위에서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좀 드려봤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는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사실 반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부지법 가처분 판사가 우리 당 대표보다 더 힘이 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보다 남부지법의 가처분 판사가 국민의힘과 지금 제1야당의 모든 정치적인 동선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 판사님 이름 그분 당대표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아니, 뭐- 모든 걸 거기서 지금 결정을 해요.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에서 뭐 당원들에게 선출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 헌법상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 폭넓게 보장하고 사법부가 정당 사무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사법부의 판단 하나하나가 이 정치적 행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사법부의 가처분 판단이 이 어떤 제1야당 정당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영향을 끼친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것이 우리가 뭐만 하면 남부지법 가처분 판사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칭찬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대로 지금 판사가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사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더구나 지금 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공천에 대한 이제 정당 네. 사무거든요. 이 공천이라는 것은 그 앞서 있었던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그 가처분과는 또 성격이 달라요. 이 공천은 정말 그야말로 정당의 고유한 이 전략에 의해서 내려지는 정당 사무인데 이것을 두고 사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 판단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써 2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이 선거 관련 특히 공천 관련 가처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안 됩니다, 절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일단은
인용 또는 기각이 될 건데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호영 의원이 탈당도 고사하겠다. 모든 경우에서 열어뒀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가처분을 건 이상 탈당 선택지는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인용되면 컷오프 취소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돼요. 맞잖아요. 네, 인용되면 그렇죠. 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또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관위 결정이 합당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또 한 것이기 때문에 탈당할 명분이 없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자 시사저널 기사로 나온 탈당 관련 뉴스는 조영 의원 측에서도 오보다라고 단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처분 결과를 보고 이제 많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처분 대응 네. 잘 해야겠죠. 아우 정말 네. 이것까지 진짜 무너지면은 아유, 그럼요. 힘듭니다. 네. 정말 제대로 당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네. 법원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말이 저는 안 정말 되잖아요.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의 사법화, 그다음에 사법의 정치화 네. 굉장히 저는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이 그렇죠. 사법의 정치화, 정치와 사법화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같이 지금 부안해동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네. 말씀 거듭 드리고요. 단어가 나왔던 그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했던 부동산 본인도 정책. 본인도 집권할 때는 실패를 통계 인정했던.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부정하다가 이제 가서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니까 부동산은 솔직히 실패했다. 실패했다. 라고 하고 예.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윤석열 정권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그럼요. 우리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사실 부동산이 민주당처럼 뭐 2배 폭등한다든지 뭐 2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가 더 많았을 정도로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우리 당 정치인들에게 부동산 폭등 책임을 묻는 것도 저는 좀 황당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사고 치고 왜 우리한테 난리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만큼 여러분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고 그 결과가 확연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정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파에서 진행되었던 집행되었던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그 수요와 공급을 잘 관리해서 그렇죠. 집 가격의 안정화를 이뤘던 정권이고 좌파 정권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결이 굉장히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폭등을 맛봤던 네. 겪었던 우리 국민분들은 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좌파 정권은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집값이 완전 널뛰기를 한다.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책을 계속 펴면서 네. 이게 될 거다 말을 하니까 모순이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쨌거나 제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다주택이라고 막 욕먹으면서 막 판이 많이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재명 쪽에서 무슨 뭐 고위 이제 관계자들 있잖아요. 정책 위반자들한테 부동산 대책 짜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는 빼고 해라라고 하는 것도 좀 황당하긴 해요. 아니 전문성이 먼저지 무슨 집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네. 의원이 그 말 했잖아요. 네. 그럼 주식한 사람, 제 말이요. 주식한 직원들은 괜찮단 말이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도대체. 부동산은 실물 경제지만 네. 주식은 사실 투기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주식하라는 주식은 정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아니 뭐 비투도 레버리지 일종이다. 그렇게까지 했던 정부가 사실 부동산 뭐 투기다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아유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언제 무슨 뭐 투기 막이다 뭐다 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장동혁 대표 집 6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설명 한번 쭉 드릴까요? 아니 그게 한 채가 이제 보령 지역구에 있는 집이에요. 지역구에 집 네. 있어야죠. 그럼 지역구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죠. 집 없이 그 지역구 가가지고 이사도 안 하고 선거 뛰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구 그 가지고- 무시하는 거죠. 지역구 네.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두 채 중에 지역구 집과 강남집이 있었는데 팔라 그랬더니 뭘 팔았습니까? 노영민 전 네. 지역구에 있는 그러니까요. 지역구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아이고,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아이고. 구민들을 거는 무시하는 지역구에 행태입니다. 집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장덕 대표가 보령 지역구에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이제 구리에 있는 집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떤 그 중앙 정치를 해야 되니까 보령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리에 집을 하나 구해놔서 지금 자녀분들 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하나가 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친 그렇죠. 노모가 사는 시골집 하나, 그리고 장모가 사는 집 하나. 장모님이 이제 집인데 그것도 지분 상속 형태로 받아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일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총 6채 정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 합쳐봐야, 물론 작은 돈 아니지만 다 합쳐봐야 아파트 가격 무슨 뭐 8억 얼마? 8억 김병기 5천? 장미 아파트가 무슨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몇 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김병기 잠실 장미 아파트 방 한 칸도 못 살 정도 6개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벤틀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 자전거 6대 있다고 지금 욕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제 딱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쪽에서 유치하게 나도 네. 집 팔겠다, 장동혁도 팔아라 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없지만 아무튼 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약간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 그 다음에 장모님 사시는 이 아파트 지금 다 이제 처분을 다 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 본인께서 살고 있는 집과, 그 다음에 보령에 지역구에 있는 집, 그 2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처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필요한 집 2채.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오피스텔도 진작 내놨는데 이게 뭐 똘똘한 한 채도 아니고 뭐 어디 잘 나갈 만한 집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더라. 아니, 그리고 요즘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 오피스텔, 이제 이런 지금 집이 이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개떡같이 해놔가지고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 부동산 뭐 대출도 안 정책을 나오고 지금 뭐 해놨어요. 엄청 못해요. 사고 예.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죠. 대출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현금이 이만큼 있어야 지금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내놓고도 안 팔렸던 집인데 아무튼 뭐 시세보다 싸게 내놔가지고 네. 빨리 팔아라 난리를 치니까 어쨌거나 처분을 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집 딱 2채만 남겼다고 하죠. 그 지금 지역구에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이제 구리에서 실제. 있는 집 하나, 네. 이 2개만 남기고 전부 매각을 했다. 그런데 정작 분당에 나도 집 팔 테니까 야당 대표도 팔아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집은 아직 좀 판매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분당 집이요, 애시당초 팔 수 없는 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재건축이 또 이제 예정되어 있는 또 집이고, 아하. 이런저런 사유로 이 아파트가 팔 수 없는 아파트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 집 내놨고, 팔렸다고 강유정 대변인인가? 그때 브리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오보 냈어요. 네. 강유정 대변인 오보 전문가잖아요. 또 오보를 내가지고 팔렸습니다. 아닙니다. 안 팔렸습니다. 이렇게 몇 번 기사를 지웠다 삭제했다 그러니까요. 했던 네.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 아파트는 안 팔렸습니다. 네. 네, 안 팔린 상태라고 아니, 합니다. 결과적으로 딱 그거잖아요. 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아파트 판다고 하니까 진짜 파는 줄 알더라. 아파트 판다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만 아파트 팔았어요. 아니, 아파트도 이게 아니고 오피스텔. 아이고. 단식도 여러분 단식도 보셨죠? 장동혁 대표 그렇게 투명하게 진짜 완전 FM으로 하는 단식.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이 집 처분도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고지고대로 다 해요. 근데 이재명식 단식 여러분 어떤 단식인지 보셨죠? 출퇴근 단식. 출퇴근 단식. 뭐 이런 식으로 다 꼼수야 여기는. 네? 모든 게 꼼수야. 뭔가 불투명해. 이런 진짜 민주당식의 이 아이고, 정치에 참 우리가 너무 이게 행동하는 정직하게. 사람 따로, 생색내는 사람 네. 따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참 페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하네요. 청와대가 페이크를 걸어서 대통령 집 팔았으니까 야당 대표도 팔라고 해서 봤더니만 자기들은 결국 안 팔렸고 아니. 대표만 지금 팔았어요. 예, 이 아이고야. 민주당이 하는 예. 행태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 관세 협상도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죠. 해놓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 합의문이 잘된 필요 없을 협상이었다. 정도로. 예.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관세 협상 지금 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맺어진 됐어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고 있다. 국민을 거의 바보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하는 또 시즌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여러 공직자들의 또 재산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또 한바탕 구설에 올랐습니다. 재산이 1년 사이에 무려
18억 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 수 있는 건가? 보통 대통령 선거 한 번 뛰면은 아무리 당에서 보전해주고 뭐 한다고 하지만 네. 500억짜리 선거 하는데 자비가 들어가기는커녕 지금 증식이 됐거든요. 일단 18억 증식됐는데 더 황당한 게 그중에 이제 2억 5천 정도는 현금이 늘었다. 네, 아니 우리 현금. 댓글에 축의금 받은 거냐고. 축의금.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안 그래도 네. 그 한창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대선 한중간에 아들 그 네. 이동호 씨, 이건 뭐 이미 알려진 네. 이름이니까요. 이동호 씨가 그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 축의 관련된 어떤 계좌번호가 또 돌아다니는 맞아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계좌번호 돌리는 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면 누가 봐도 아니 대통령 아들이 지금 당장 대통령 아니지만 후보 지금 당선되기 직전인데 유력 주자인데 아들 이렇게 계좌번호 돌아다니는 게 이거는 맞나?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네, 이게 맞는 건가? 너무나 그랬거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교가 되는 게 네. 기억하시죠? 김문수 전 우리 대선 후보의 예. 따님 결혼시킬 때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그냥 중국집 하나 네.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 간소하게 치르고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님 또 자식 이제 혼자 치르실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르는 이제 우리 또 보수 우파의 네, 이런 그럼요. 분위기에 그럼요. 반해 민주당은 뭐 사람들, 계좌번호 날리고 계좌번호 뿌리고 뭐 사람제에서 하면서 뭐 국감기간에 무슨 뭐 신용카드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카드 막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카드를 이렇게 잡았고. 달라요. 예. 이렇게 달라.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최민희 네. 위원장 결국 사퇴 안 했잖아요. 안 네, 했죠. 자리 지키고 있고. 그래서 참, 결국 네. 이 재산이 18억이 이재명 대통령 늘었는데 이게 지금 축의금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진짜 현금 2억 5천. 근데 또 축의금이라고 또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대체 뭐 현금을 2억 5천짜리 2억 5천을 받는 그런 그리고 사실 그게 이재명 본인이 결혼한 건 또 아니잖아요. 이동호 씨가 결혼을 했는데 왜 본인의 자산이 증식을 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0% 소명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아니 근데 이게 좌파들 이제 민주당은 서민이라는 것도 정말 옛말 같아요. 아유. 지금 보면은 강의정 대변인 뭐 재산 수준하며 무슨 뭐 외제차 몇 대씩 가지고 다니고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포르쉐인가 뭐 그거 몰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보수가 더 잘 산다 뭐 이런 것도 옛말이다. 아, 그럼요. 부자가 뭐 서민 얘기도 옛말인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대통령도 1년 사이에 18억을 벌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공직자 월급으로는 가능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예, 본인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외에 또 공직자분들의 이 재산 상황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다주택자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귀가 씌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귀 씌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득실득실거려요. 네, 득실득실거려요. 네. 일단 4명 중 1명이 지금 다주택자로 나왔고요. 또 10명 중에 4명이 지금 강남 상구에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마귀가 득실거린다. 아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집도 안 팔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어쨌거나 이 이재명 대통령 재산 증식까지 해서 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온 프레임은 다 집어씌워놓고 자기들은 책임지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이제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통 크게 이 지도부와 함께 갔으면 더 좋은 그림이 진작됐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정원호 구청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지금 보면은 비리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것 같아요. 까도남이네요. 까도 비리가 계속 나오죠. 아니, 일단 정원호 네.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그렇죠. 후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 잘하더라 한 얘기 기사 나오자마자 벌써 까발려진 과거. 이거는 그냥 팩트죠. 의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경찰 폭행했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의 남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 폭행 정도는 해야. 경찰 폭행 정도 검사사칭 있고. 정도는 해야 이게 비리가 맞죠. 이런 한 500억 정도, 500억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에 비하면 500억 얼마나 귀여운 수준입니까 지금? 네. 541억 원을 수의 계약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업체들이 따냈다는 거예요. 와, 수의 계약으로 여러분 541억 원이라는 거는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정원호 구청장 관련 논란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과거 경찰 폭행 논란, 이건 뭐 해명을 뭐라 했냐면 뭐 5.18 관련 언쟁이 벌어지면서 당시에 무슨 뭐 어린 철없는 마음에 뭐 그랬다. 어쨌거나 이거는 팩트고요. 전과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통일교 관련된 이슈가 또 계속 불거졌죠. 통일교에 방명록까지 남겼을 정도로 깊게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이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향이 여수라고 하더라고요. 고향이 전남 여수인데 성동구청장을 지내면서 여수 지역 자신의 고향 지역에 하필이면 행복센터 복지센터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꼼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모를 해서 뭐 이게 마치 주민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애초에 후보군을 거기로 좁혀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절차를 지킨 겁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고향에 일종의 좀 수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의혹, 이것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수의계약 이슈예요. 수의계약. 네. 고액 후원을 한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성동구청으로부터 수백억대의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의계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 형태를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은 공모인데 그거 있잖아요. 특정 사람을 겨냥해서 여러 조건 막 100만 가지 달아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은 공모해도 절대 당선될 수 없게 짬짬이. 그런 식으로 하는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꼼수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아니 우연으로, 정말 우연히 정원호 구청장에게 고액 후원을 했던 사람들만 수의계약을 받을 확률 있다고 네. 보십니까? 없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고액 후원자 정원호를 후원을 했는데 후원금을 최고액인 500만 원을 준 이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고액을 주는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무려 8곳이에요. 이 8곳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8곳 업체가 지금 541억 원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데요. 아이고. 사실 이 이제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핏 기억나는 게 2천만 원 이하, 네.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맞아요. 경우에 조건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 아니면 특별히 정말 이 업체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 경우, 맞아요. 이럴 경우 수의계약 등등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건을 맞춘 것 같지 않아요.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 500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이 특정 업체를 위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공모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그 업체를 위한 공모로 짜집기를 하는 방식으로 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인 거죠. 네.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이렇게 정원호 구청장에게 500만 원을 돈 낸 그 업체들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 지금 의혹으로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성동구청 단위에서 500억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지금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10조가 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이권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지금 서울시가 이런 그렇죠. 식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의혹 단계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뭐 몰아주기를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누가 봐도 사실 구린 구석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과연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금 자격이 있는가? 서울 시민들을 지금 지방세 어떻게 쓸까 참 걱정 많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1년의 정원호 구청장의 이런 이제 의혹들, 비리 의혹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일 잘한다 하는데 뭘 잘하냐면 행정 절차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잘 만들어요. 완전 이재명 꼼수를 데칼코마니라. 그렇죠. 꼼수를 되게 잘 써서 요리조리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네. 고향에 만든 성동구의 그 무슨 행복 쉼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인 고향에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땅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게 있어요. 성동구 행복 쉼터가. 이 행정 절차를 한번 가만히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뭐 주민투표라는 것을 거치긴 거치는데 요식행위로 거쳐요. 그리고 네. 그 부지를 이미 정해놓고 주민투표를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뜯어다 보고 회의록을 좀 찾아보고 하면요. 굉장히 꼼수를 잘 쓴다. 꼼수 쓰는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네.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장동혁 대표에 뭐가 도움이 되냐? 컷오프가. 첫째는 민주당이
그 김부겸이란 카드를 계속 가지고 음. 장난을 치잖아요. 여기 민주당은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문제 해결하겠다. 뭐 신공항 빨리 추진해서 그런 걸 계속 이제 김부겸한테 공약식으로 계속 쏠 거야. 그렇겠죠. 네. 문제는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2명이에요, 대구에. 음. 12명 중에서 5명이 출마했어. 네. 초선도 나오고 육선 국회 부회장도 나왔어요. 네. 그때 제가 뭐 그 사람들 워낙 잘 아니까 당신들이 좋지 염치가 없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구 경북 통합 문제 호남은 되고 대구 경북은 밀려가지고 왕따 돼버렸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저끼리 뭐 이견 나누고 하다가 안 됐어요. 네. 대구 경북 조율도 안 됐어. 두 번째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게 거의 중단돼 버렸어요 지금. 네. 뭐 돈이 문제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대구 신청사 이전 문제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대구시장 하려고 5명이나 나왔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보수가 겸열되는 한동훈의 그러한 배신 행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대구에도 뭐 2명인가가 그쪽 한동훈계에 그 속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 말로 하면 얌통머리들이 없다. 얌통머리들이 없다. 그런데 네. 그냥 놔뒀으면은 이 사람들은 다음에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진수 후보가 1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진수 후보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됐어.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명분이 있는가요? 한 번도 국회의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 이진숙이라는 사람한테 시장 후보로 나가서 졌어. 네. 근데 다음에 저는 뭐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명분이 없죠. 그런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건 뭐냐면은 그 대구의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너무 강하게 엎어져 있다. 또 하나는 그런 카르텔들이 엮여 있는 것이 소위 용기도 없고 희생 정신도 없어요. 그냥 대구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만 갖고 있거든. 네. 그래서 자성자박이다. 대구 국회의원들의 자성자박인데 어쨌든 주호영이란 사람이 육선이니까 네.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이진수가 같이 컷오프 도대체 이 발상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구 시민들, 대구 국회의원들 싫어합니다. 네. 뭐 지지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닌 이진숙 위원장한테 여론조사에서 다 밀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싫어하는데 이런 식이야. 내 자식이 좀 잘못을 했어. 또 보기 싫어. 뭐 맨날 놀기만 하고 깽판 치고 막 이래가지고 내 자식이 막 머쓱해. 근데 제가 엄마가. 무슨 말씀할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머쓱한데 옆집 아줌마가 떠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너 자식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막 때리면은 머쓱하든 욕하든 엄마가 기분 나쁘죠. 엄청 기분 나쁜 거야. 지금 혼내도 내가 혼내야지. 대구 시민이 딱 그 상황이야. 혼내도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내가 혼내려고 했는데 왜 공간 그러니까. 위에서 마음대로 날려버리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하나의 여론의 척도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는 뭐 몇 번의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당원에 의해서든 뭐 그냥 대구 시민에 의해서든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1위를 올라갔어.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단 판단이 그냥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엄청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비굴하다. 그리고 대구답지 못하다. 대구는 나름대로 좀 진중해요. 그리고 자기의 희생이라는 게 저도 뭐 대구 사람이지만 네. 자기의 희생을 통한 그것도 자기 용기 있게 그 부패들하고 또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정권하고 힘 있는 자들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는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도 대구에 지금 하남 민심을 돌리기에는 좀 힘들다. 힘들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이 김부겸이 나올 경우에 엄청 어려운 선거. 그 대구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간다. 민주당은
줄 게 너무 많아요. 음. 뭐 대구 경북 통합도 그러면 날짜까지 정해서 주고 그러면 뭐 예산도 뭐 5조씩에가 4년간 4조씩에 5년간 준다. 뭐 공항 이것도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라든지 막 갖다 붙는 거야. 그래서 날짜가 얼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구 시민들의 그러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공천은 저는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고 장동혁 대표한테도 좋지 않고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호영 의원은 꼭 컷오프 하고 싶었으면 저는 컷오프가 아니라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경선 붙이면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그게 주호영이라는 정치인에게 더 큰 타격이 됐을 텐데 컷오프를 시킴으로써 주호영 의원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만들어준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대구 감정이 야 주호영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란다니까. 그럼 주호영이 지금 뭐 한동훈계가 그러면 주호영은 무소속 가고 네, 한동훈이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네. 근데 주호영 의원이 그렇게 자기 자리 내놓으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육선했으니까 다음에 공천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요. 울산 간다는 울진 간다는 얘기도 있어. 울진으로요? 고향이니까. 대구는 이제 그만큼 좀 됐으니까 대구에서 출마하는 건 이제 힘들어졌어. 이번에 네. 이 사건으로. 네. 그래서 뭐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무소속 가가지고 한동훈한테 그 자리를 준다. 주호영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으면 어차피 국회의원을 못 하니까 무소속을 고민할 수 있어도 지방선거는 2년 동안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또 다른 결단이죠. 주호영은 또 같은 경우가 옛날에 무소속 하면 나왔어. 네네. 나와서 됐잖아요. 그건 국회의원 선거였죠. 그러니까 겁이 없어. 그럼 뭐 진짜 뭐 우리 나이에 같은 또래니까. 그래서 뭐 그 주호영 의원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처음 5명이 국회의원이 5명이 출마를 하면 중간에 조율을 좀 하든지.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번 컷오프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됐다. 한 사람 주호영한테. 오히려 주호영 의원을 살려주는 결과가 났다. 주호영 의원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고 대구 걱정하는 많은 언론인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저도 뭐 의아하다 이래 봤는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뭐 저는 그 척에 만나서 좀 뭐 물어본다 해서 좀 만나봤는데 그 전에 저는 사실은 대구시장 추천 안 했어요. 대구시장은 이게 행정이고 사실은 지금은 이재명 독재 정권으로 가는 상황인데 대구시장이 묶여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국민들의 그 기대도 있고 하니까 국회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안 하고 시장 출마를 했잖아요. 네. 외교부 등록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본인의 결정인데.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이 저는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뭐 분들 한 10년을 좌파들하고 싸워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하든 이 좌파들의 그 부패 그다음에 독재 독단 이런 부분들하고 문재인 때는 뭐 헌법에 자유자를 빼려고 엄청 했잖아요. 그랬죠. 네. 친북 친중 행각했죠. 반미 행각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언론에서 띄워주는 그러한 그 전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좌파들하고 정말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 봐서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 후보한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궐선거가 되든 그렇지 않고 뭐 경기도 얘기도 나오고 하면은 내가 당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당원들을 위해서 혹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 한번 하겠다. 내가 뭘 안 하더라도 희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이진숙 위원장까지 엮여서 컷오프된 데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 전통 당원들의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과를 뒤바꾸진 못한다 치면 국회의원 자리, 그러니까 대구에서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지금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죠. 대구시장 후보가 될 텐데 그럼 그 자리라도 보궐공천을 이진숙 의원한테 줘야만 이 성난 당원들의 마음을 조금 다독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추경호하고 윤재욱 두 사람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의원들은 윤재욱 쪽으로 많이 붙었더라고요. 의원들은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근데 두 자리 두 사람 중에 많이 된다면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는데 그 네. 부분은 이제 뭐 이정현 공관위에서 하는 건가 그거는 뭐 고민을 장동혁 대표의 목 아닌가요? 그래서 이 그렇죠.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자리다 이래 보는 거죠. 또 뭐 서울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구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에 제가 합당을 했다. 그럼 제가 나가도 보궐선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회로 들어가서 그러한 나름대로 바깥에서의 전사들이 들어가서 좌파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 합당을 했는데 나보고 뭐 어디 다른 지역이라 경기도지사라도 나가라 이러면 저는 받아요. 왜? 그게 희생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은 그것을 두려움 없이 내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초선 때 나갔을 때 5대 65를 뒤집었잖아요. 제가 5% 상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에 그 당의 후보가 65%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그건 내가 뒤집었거든. 그래서 선당 후사라든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희생을 할 거냐를 고민을 해라.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고민보다 내가 무엇을 희생할 거냐 고민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정치인이 되는 거고 또 이진숙 후보 같이 앞으로 큰 그림을 좀 그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목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시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쨌거나 조은진 대표님의 말씀 중에 핵심은 이 대구의 인위적 컷오프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주호영 의원만 희생자를 만들어주면서 뭔가 반발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 근데 주호영 의원이 지금 뭐 저는 뭐 주호영 의원 너무 잘하니까 자기 지역을 무소속 나가서 떨어질 거 알면서 자기 지역을 희생하면서 한동훈계하고 손을 잡는다? 그거는 소설이 한동훈계의 생각인데. 그 주한연대 가능성, 주호영 의원도 모든 가능성 열어뒀다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그러면 건가요? 저는 한동훈이 네. 출마할 수 있어요.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간보고 아니, 있고 부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부산 가서 자기 지지자들 불러서 뭘 하고 대구 성문시장에서도 하고 또 뭐 저 경동시장 가서도 하고 뭐 이랬어. 네. 지금 예비 후보 선거 아니죠. 기간이에요. 등록 안 했죠. 네. 아니 선거 기간이라. 아니죠 그것도. 본인은 아닌데 네. 본인은 등록 안 했는데 네. 선거 기간이야. 그렇죠. 네. 선거 기간 처리하는 것은 출마함과 동시에 다 불법이에요. 아하. 선관위는 그냥 지켜봐요. 네. 아직 후보가 아니니까 당신 뭐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후보 등록하는 순간 지난번에 대구 가서 뭐 이래되든 저래되든 하겠다. 그거 당신 출마한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다 선거법 다 걸려요. 그래서 선거법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출마 못 하는데 저는 그래 보거든. 선거법에 문제가 있네. 선거법에 걸렸다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선관위는 출마하기 전까지는 아무 답을 안 합니다. 그 사람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막상 출마를 하면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출마해라. 부산을 하든 대구를 하든 네 하고 싶은데 해라. 그 다음 책임은 네가 져라. 5년간 선거법 위반 100만 이상 받으면 5년간 출마 맞아요. 금지예요. 못 나오죠. 네. 그래서 제발 좀 출마해가지고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 됐는지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런 경우 가지고 선거법에 사전선거, 지금 예비후보 선거 기간이라 120일이
120일 선거 전 120일. 그렇죠. 네. 예비후보 선거 기간인데 저렇게 막 한다? 야, 그거 저게 가능한가? 저는 선거 많이 치러봐서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출마해봐라. 그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출마해보면 결과는 나온다. 그러면 5년 동안 저는 아이고 막 잘됐다. 5년간 출마 금지시키면 좀 잊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날아갈 것이다. 결국 선거 경력이 많은 조원진 대표님은 지금 저러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대구 기웃, 부산 기웃, 서울 기웃거리는 게 선거법 위반의 자살행위다라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본인이 원했던 안 말씀해 주셨네요. 원했던 네. 그 지역에 한동훈 사진을 가지고 나오고 한동훈의 무슨 그걸 한다 뭐 훈인가 뭐 위도 훈인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그래 한다 그거를 막 한동훈을 구한다 이거 다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했는 저는 사실은 좀 어하스럽게 하는 게 그것을 기획한 자들이 누군가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말 한마디에 자기 의도하지 않은 지지자가 예를 들어 사진을 들고 나왔다든지 집단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것은 뭐 제가 충고해 줄 필요도 없어요. 등록해라. 등록해보면 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야, 선거법 이슈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데요. 한동훈의 이 보따리 장수 행보가 전국적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금 단계 수사는 왜 안 하냐,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가족의 IP나 당원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관심이 있으면 이 수사도 제가 봤을 때 피의자 조사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한두 달 안에 한동훈을 소환 조사할 수도 있어 보여요. 경찰한테 뭐 검찰은 이제 힘이 없어 이제 없으니까 네. 경찰한테 모든 이제 정치의 행보가 달려 있다. 그것은 단계 게시판에 나왔는 글들이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러한 얘기들이 본인 가족이 했다고 절대 믿기 싫어요. 그런데 그래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소양이나 심성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래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들을 이 방송에서도 유튜브 방송에서조차도 그 말을 꺼내기 힘든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수천 건이 그래 한다. 그거는 전 천몇백 건이 그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수사를 끌어가지고 한동훈이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보수 분열 세력으로 보수 개멸을 시켜놓고 이제 또 나머지 남아있는 보수자도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결코 올바른 그런 정치할 사람은 못 된다 이래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선거법이든 당원 게시판 수사든 한동훈의 발목은 묶일 것이다라고 대표님께서 전망해 주셨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대구 주한연대 이야기도 나왔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뭔가 마땅한 한동훈 대항마 카드가 없다. 한동훈이 비집고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마땅한 후보 공천을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뭐 친한 게 일방적 바람이죠. 아니 한동훈을 제명시켰는데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공천을 안 하면은 정당 문 닫아야지. 그럼요. 무조건 국민이 공천해야죠. 문 닫아야지.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동훈의 대구나 부산 출마 기웃거리고 나중에 출마를 할지 결국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행보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이나 보수 결집에는 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방해 정도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선거가 한 100일 남으면은 네. 막 싸우더라도 그냥 선거 끝나고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할 지금은 때까지는 일단 우리 당이 이겨야 되니까 우리 당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선거 끝나고 잘잘못 따지자가 일반적인 모습이죠.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저렇게 건드려 가지고 도움이 될 게 있나? 자기한테도. 저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대강 예측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가 선전했다, 뭐 그냥 비슷하게 됐다, 좀 실패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평가들이 나오겠죠. 결과를 장동혁 가지고. 대표가 나 안 물러난다 그러면 못 물러나요.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은 전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이러면은 되는 거야. 그런데 전당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비대위도 말이죠. 자기들 비대위 꿈을 꾸더라고. 아니 비대위는 그냥
이렇게 누가 송원석이가 비대위원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대위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절차가 있는 겁니다.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상임위 동의도 네. 받아야 되고 전체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전체 당원들이 비대위 노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게 뭐 쉽게 뭐 비대위가 넘어갔는데 장동혁 대표가 나 물러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1년 6개월 동안 뭐 더 내 임기 동안 하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쫓아보내요? 결국 그리고 전당원 재심 투표를 하면 우리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뭐 잘못해가 지방선거가 진다 이 차원이 아니야. 하나는 일단 그 탄핵에 따른 내란 프레임이 하나 걸려가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그 내란 프레임이 거는데 이 탄핵을 시킨 자들이 누군가 그 한동훈계가 아니면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동훈계라는 게 계속 장동혁에 대한 비판하고 조중동이 비판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네. 그럼 결과는 뭐야? 저 사람들이 깽판을 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의 책임감이 더 없어져 본 거야. 이거는 나는 정도로 해가지고 지방선거 치를 하는데 계속 조중동이 뭐 누가 오세훈하고 뭐 한동호하고 그다음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게 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다 골목대장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좀 강하게 어떤 생각이 나는 내 정치대로 간다.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뭐 저는 선전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 건 내가 지지만 내가 당대표를 내려놔야 된다. 그거는 조중동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한동훈 너가 도대체 이번 선거에서 뭘 도와주고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로들이나 조중동이 하는 행위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 독재 정권 가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뭐 조선일보 사설이든 어디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메인으로 매일 때리는 건 장동혁 대표고 국민의힘 지도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보고 이 청와대 업무 보고 했잖아요. 네. 업무 보고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나왔잖아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할 때 이재명이 계속 묻잖아. 네. 아니 그 뭐 TV조선하고 네, 그다음에 종편들. 저 채널A하고 MBN 뭐 이런 부분 종편들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양심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없애겠다 소리 못 해요. 그럼요. 계속 물으니까 여러 어떤 문제들이 중첩이 돼가 계속 나오면은 이게 재심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벌점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점이 쌓이면. 지금 네. 조중동이 종편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뭐 그냥 이재명의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면은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지금 보세요. 노란봉투법 문제가 터졌죠. 한국이란 이 소위 이재명의 그 행위라든지 사법상판법 막 그다음에 공수처 뭐 등등 해가지고 공수처법 뭐 해가 막 터지잖아요. 중수청법하고. 네. 근데도 그것만 해서 시리즈도 일주일 더 해. 안 하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면피만 해.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 장동혁 대표만 막 공격해. 정신들 좀 차리라고. 원로들도 그렇고 소위 보수라고 참칭하고 있는 언론들도 정신들 좀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 당신들이 지금 이럴 때냐. 나라가 지금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언론의 역할이란 견제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정몽입필이란 뭐예요? 다. 그래서 아이고 막 언론도 이제 끝났다. 방송통신법 장악되면서 이제 끝났는데 어려운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를 장동혁 대표가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